아즈마 포토샵 어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해봤었던 그라데이션 합성과 클리핑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강좌와 함께 PSD 파일로 이미지를 함께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불러내어서 이와 같은 이미지 구성을 만들어 보고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움직여 보게끔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와 함께 첨부된 이미지는 자,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짝이 텍스처도 들어가 있고요. 자, 유리병 이미지도 이와 같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새 이미지도 펜툴로 따내어서 이와 같이 따로 레이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자, 새만 한 마리만 추출을 해낸 것인데요. 자, 이미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펜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간에는 자, 이와 같이 이미 따놓은 이미지로 작업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이미지가 지금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요. 유리병과 새의 이미지는 눈을 끄고요. 백그라운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백그라운드를 카피를 하고요. 자, 유리병 위에 드래그하여서 올려줍니다. 자, 유리병 이미지도 자, 눈을 켜고 백그라운드의 이미지는 눈을 끄도록 합니다. 유리병 이미지가 보이게끔 이와 같이 자, 이미지 오페시티를 좀 낮추어 주시고요. 자, 폴리곤 라스트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페더는 0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 유리병 안쪽을 자, 지금과 같이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폴리곤 라소 툴은 클릭하면서 영역을 잡아주는 툴입니다. 자, 첫 점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점선의 영역으로 잡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너무 칼이나 가위로 자른 것처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주는 페더를 적용을 하는데요. 모디파이 페더를 클릭합니다. 페더의 단축키도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 단축키를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수치를 15 정도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수치는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자, 불러낸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달리 수치를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OK를 하면요. 직각이었었던 점선의 영역이 수치를 준 만큼 아주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더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고 한다면 깃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부드럽게 영역을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애들레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물론 점선의 영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애들레어 마스크를 클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역이 잡히는 거죠. 자, 오피시티를 100으로 합니다. 애들레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미처 가려지지 못한 부분을 자, 전경색을 검은색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자, 가려주도록 합니다.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해서 자, 제가 색상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색이라도 상관없는데 자, 파란색으로 해서 이와 같이 해보면요. 지금 이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영역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레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한 다음에 자, 벗어나 있는 부분을 이와 같이 또 가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이미지가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죠. 자, 오페시티와 필로우 값은 지금 현재 100인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확하게 가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리병의 이런 그 부분도 자, 브러쉬 검은색으로 해서 가려줘야 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왼쪽 네모가로 클릭해서 작게 맞추어 주시고요. 자, 오페시티를 조금 줄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이게끔 하고요.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려주면 훨씬 더 작업이 이쁘게 나오겠죠. 자, 오페시티를 100으로 하여 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손잡이가 아주 이쁘게
보이는데요. 아랫부분이 조금 많이 가려졌네요. 자, 흰색으로 돌려놓고 다시 살려줍니다. 자, 흰색을 칠하여주면 가려졌었던 부분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돋보기 툴 더블 클릭 혹은 컨트롤 알트 숫자 0 클릭해서 이미지를 100%로 하여 보면 자, 지금과 같이 유리병 속에 원하는 이미지가 쏙 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눈을 켜고요. 자, 반짝이에 눈을 켜주도록 합니다. 적당한 곳에 위치하게 하고요. 자, 컨트롤 키와 마스크 썸네일을 클릭하였습니다. 이때 이 마스크 썸네일은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영역만큼이겠죠. 자, 이와 같이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역시 에딜레어 마스크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지 안에만 들어갔다 뿐이지 제대로 된 합성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때는 합성 모드를 취해서 또 합성을 이쁘게 하여 줍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흰색인 경우에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해줬었죠. 검은색인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스크린을 적용하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검은색 배경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자, 반짝이를 하나 더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반짝이는 느낌도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겠죠. 자, 새를 선택하고요. 이 새는 백그라운드 카피본 위에 올려줍니다. 새를 적당한 곳에 위치하게 하고요.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자, 클리핑은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클리핑 시키고자 하는 이미지와 도구의 사이, 그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여 주면 됩니다. 자, 클리핑을 하게 되면 이 새를 움직여도 자, 이 공간 밖으로 절대로 새가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미지 결과물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Alt키 클릭하고 경계선 클릭해서 새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새가 이 이미지 안에만 보이게 되고 클리핑을 벗어나니까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클리핑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새가 아주 안 보였을 때로 두었다가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움직이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완작에는 이 새 한 마리로 효과를 내었었는데요. 자,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새를 한 마리 복사를 하고 역시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이미 클리핑 되어 있는 레이어의 경계선을 Alt키와 함께 클릭하여주면 자, 이 친구도 클리핑이 됩니다.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경계선 클릭. 자, 이 새도 역시 바깥으로 나가질 않죠. 컨트롤 키와 T 클릭하고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새를 조금 줄여줍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작은 새를 하나 더 복사하고 역시 클리핑을 시켜줍니다. 새 카피본을 함께 선택을 해서 적당한 곳에 위치하게 합니다. 자, 한 이 정도 저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위에 새를 선택을 하고 다시 컨트롤 키와 T 클릭하고 바운딩 박스 안에서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컨트롤 키와 T에 관련한 작업창을 불러낸 다음에 왑 툴을 클릭합니다. 자, 현재 마우스의 움직임을 보면요. 자, 이와 같이 그 곡선의 형태로 이미지가 변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이 새가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파닥거리는 움직임을 주고자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왑 툴은 작업이 종료가 되질 않습니다. 컨트롤 키와 엔터 혹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상단에 체크키 있죠. 이너키를 클릭을 해주면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두 마리의 새가 자,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불러냅니다.
자,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위에 매뉴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윈도우에서 이 친구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은 창이 나오고요. 레이어나 채널이나 팔레트처럼 이 친구도 지금 애니메이션 팔레트라는 이름이 보이질 않습니다만 그 외 중요한 부분은 다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레이어 1번에는 자, 레이어에서 눈켜져 있는 이미지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반짝인 눈은 끄고요. 새도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 혹은 뭐 날개를 약간 변형시켰던 것 어떤 거 하나 중에서 눈을 끄시고요. 자, 큰 새는 자, 지금과 같이 보이지 않게 바깥으로 내밀어 줍니다. 이렇게. 자, 백그라운드의 눈은 꺼도 좋겠고 혹은 보이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창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2번 이미지는 1번 이미지와 똑같습니다. 3번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2번 이미지가 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레이어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1번과 2번의 이미지가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큰 새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움직여줍니다.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번 애니창에서 새를 보이게 해서 역시 위쪽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끔 위치하게 하여줍니다. 자, 날개를 편 새의 눈을 끄고요. 날개를 약간 접은 새의 눈을 켜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애니메이션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자 이런 작업을 한 것인가 사뭇 궁금하실 겁니다. 자, 애니창 1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에서 동그라미 4개 보이는 거 이거 트윈 아이콘입니다. 자, 클릭하여 봅니다. 자,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스르륵 부드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2번으로 움직임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넥스트 프레임이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몇 개의 프레임이 나와서 그 움직임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 프레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움직임은 되게 자연스러워지겠죠. 근데 그만큼 프레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용량을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저는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옵션은 그대로 두고 OK를 하는데요. 자, 1과 2 사이에 7개의 프레임이 나타나면서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2번은 9번이 되겠죠. 자, OK 하여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중간에 7개의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 너무 제트기처럼 확 날아가는데요. 시간 조정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하고 모든 프레임에 같은 움직임을 줄 때에는 1번 선택하고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마지막 애니창을 선택을 하면 애니창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자, 0세컨드 클릭해서 시간을 지정을 해줄 텐데요. 0.1, 0.2 다양하게 시간은 있지만 0.35라고 한다든지 혹은 0.7 같은 시간은 없습니다. 자, 우리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기계에 말이죠. 돈을 찾을 때 5만원, 10만원, 15만원은 찾을 수 있지만 7만원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 뭘 클릭하나요? 기타 클릭해서 7만원이라고 누르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덜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덜 클릭하시고요. .25 혹은 .15 등 아까 없었던 시간대를 지정을 하고 OK를 하면
자, 모두 이와 같이 시간이 지정이 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움직임을 보면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다시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 0.15 정도 잡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반짝이를 반짝반짝하게 하는 효과를 줄 텐데요. 자, 1번에는 반짝이 하나만 눈이 오게 하고요. 2번, 4번, 6번, 8번은 두 개의 반짝이가 모두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각각 클릭해서 눈을 켜주지 말고, 자, 이것도 한 방에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2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4번, 6번, 8번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에서 손을 뗍니다. 자, 반짝이 눈 꺼져 있는 부분에 눈을 켜주면, 자, 지금과 같이 반짝이가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애니창 1번 선택하시고 플레이 버튼 클릭해서 보면 자,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시간이 자, 0.15다 보니까 이 작은 새의 움직임이 그닥 이쁘진 않네요.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자, 이와 같은 작업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9버전까지는 이미지 레디에서 넘어가서 이미지 작업을 하였지만 CS3에서는 포토샵 자체 내에 애니메이션을 불러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Devices를 클릭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저장창이 열렸을 때 오리지널이 아니고 옵티마이즈 혹은 투업을 선택을 해서 저장 후에 색상을 보도록 합니다. 지금 작업한 것은 JPG로 저장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파일이므로 GIF로 저장을 할 겁니다. GIF인 경우에는 오리지널은 작업했을 때 그 당시의 색상이지 저장 후의 색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옵티마이즈 혹은 투업을 선택을 해서 자, 오리지널과 저장 후의 색상을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미지 레디에서는 256 컬러밖에 지원이 되질 않는데요. 극단적으로 컬러 수를 8로 맞추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리지널의 색상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요. 저장 후의 색상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리지널만 봐서는 저장 후의 색상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투업, 옵티마이즈를 선택을 해서 자, 저장 후의 색상을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지금과 같이 되었을 때는 자, 컬러 수에서 256 컬러로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티마이즈를 선택을 하면 저장 후의 용량도 나오고요. 자, 옆쪽으로 보면 어떤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파일이기 때문에 GIF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컬러 수는 256 컬러. 그 외에는 현재 보이고 있는 옵션대로만 하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것은 PSD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GIF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어 소문자 혹은 숫자, 특문도 될 수 있으면 입력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특문인 경우에는 자, 지금과 같이 다시라고 하는 이 정도의 특문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 형식은 이미지 only로 해서 GIF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한 이미지를 움직이게 작업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하여 보았는데요. 자, 애니메이션 창을 닫고요. 그리고 완성작도 닫고 클리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클리핑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합성을 하여 보았는데요. 원래 이미지는 자, 지금과 같은 레이어 1번의 이미지입니다. 자, 레이어 1번에서 클리핑 도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자, 하트로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 흰색입니다. 이 부분을 추출해 내어서
클리핑 도구로 이용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삭제를 하고 작업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술봉투를 선택을 하시고요. 툴런스 값은 32로 하고 컨티거스를 체크합니다. 이 경우 컨티거스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흰색만이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흰색과 비슷한 계열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티거스를 체크를 하고 안쪽을 클릭해 주어야만 자, 지금처럼 안에 있는 하트 모양만 선택이 되는 거죠. 컨트롤 알트 D 클릭해서 패더의 수치를 주도록 하는데요. 자, 지금의 경우에는 한 5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클리핑 도구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클리핑을 시켜 봅니다. 자, 불러낸 이미지를 드래그해서요. 자, 반드시 도구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트로 추출해낸 것이 클리핑 도구인데요. 자, 이와 같이 클리핑 도구는 아래에, 그리고 클리핑 시킬 이미지는 그 바로 위에 있어야 하고요. 클리핑을 시킬 때는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리핑 도구와 그리고 클리핑 시킬 이미지 그 레이어의 경계선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주고 싶을 때는 클리핑 시킨 이미지가 아니라 클리핑 도구에 주어야 합니다. 자, 클리핑 도구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FX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하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합니다. 차후로 이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효과만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값을 올리면 이와 같이 자, 올록하게 튀어나온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샤도우에 오페시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OK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할 때는 클리핑 도구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 번 더 클리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드래그 하여 봅니다. 자, 그랬더니 클리핑 도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클리핑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옮겨왔을 때 클리핑 도구와 레이어 3번 사이에 이미지가 오게 되므로 클리핑 도구가 풀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제일 위에 클리핑 시킨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드래그 해야만 아래에 있는 클리핑이 풀리질 않습니다. 자, 이미 클리핑 시킨 상태이니까요. 3번과 4번의 경계선을 Alt키와 함께 클릭하여 주면 자, 이와 같이 또다시 클리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리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하트 안에 이미지를 넣고자 했을 때는 이미지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잘라내어서 집어넣어야 했었겠죠. 하지만 클리핑 도구가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내려놓고요. 자,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클리핑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이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커스텀 세이퍼 툴을 꾹 하고 클릭해서 라운디드 렉팅귤러 툴을 선택합니다. 동그란 정도의 수치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한 20 정도로 하고 면이 채워져야 클리핑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퍼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원하는 크기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때 색상은 정경색의 색상대로 나옵니다. 레이어를 보면 자, 지금과 같이 레이어 썸네일이 자, 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칼라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조금 연한 색으로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안쪽에 조그만하게 그보다는 작게 이와 같이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전경색이 파란색이지만 앞서 적용한 색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자,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자, 이와 같이 눈에 띄게 하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색상은 상관이 없어요. 왜인가 하면 어차피 이 친구는 도구가 될 거니까요. 자, 세이퍼 1번은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거고, 도구는 실상은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이미지에 덮여버리기 때문에 실상은 색상은 상관없어요. 어쨌든 면만 있으면 됩니다.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브 툴 선택하시고요. 또 이미지를 불러와서 클리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위에 레이어가 오게 하고요.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의 경계선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이 동그란 사각형 안에 이미지가 쏙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 시킨 이미지가 지금 너무 크니까요. 컨트롤 키와 T 클릭해서 이미지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약간 아까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효과를 주고 싶을 때 레이어 스타일을 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클리핑 시킨 이미지가 아니라 클리핑 도구의 효과를 줘야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선택에서 이번에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선택하시고요. 자, 사이즈를 좀 더 주면 좀 더 올록한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테두리 역할을 하는 세이퍼 1번에도 효과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 선택하고 이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게끔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와 같이 그림자가 깔려지게 되는 거죠. 그림자는 이와 같이 드롭 샤도우에만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벨 앤 엠보스에도 그림자가 있고요. 이런 샤도우에도 각각의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모두 하나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게끔 이와 같이 체킹이 되어 있는데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드롭 샤도우의 그림자는 사용자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그림자를 한번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러면 앵글의 수치도 바뀌게 되는데요. 자, 앵글의 수치를 물론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만 초보인 경우에는 앵글 맞추기가 상당히 약간 난해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앵글의 수치를 맞추는 것보다 화면에 마우스를 대고 이와 같이 그림자를 자, 움직여서 원하는 대로 자, 그림자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오페시티를 자, 줄여서 좀 자연스러운 그림자 효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그림자를 오게 할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림자를 오게 하고 자, 오케이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있는 자, 클립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은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난다고 할 만큼 선택 레이어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친구를 가지고 오고 싶으니까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어 선택하는 방법은 무브 툴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싶은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트 이미지를 선택을 하니까요. 자, 지금처럼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클릭한 상태에서 클립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선택이 되죠. 자, 이와 같이 반드시 제대로 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아래로 이와 같이 내려줍니다. 현재 작업한 것이 자, 레이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미지가 가려졌는데요. 자, 이 친구를 제일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말로 해서 자, 지금과 같은 끼워진 듯한 효과를 내어보았습니다. 자, 클리핑을 이용을 하면 작업이 굉장히 수월하게 끝나는데요. 그닥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클리핑을 이용을 하셔서 보다 쉽게 작업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라데이션과 클리핑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작업도 하여 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클리핑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접목을 시켜 보았는데요. 자, 강좌를 들으시다가 안 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자, 언제든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